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날의 한바탕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도 A Midsummer Night's Dream, 한여름밤의 꿈이 있죠. 왜 바다 건너 사람들은 여름밤의 꿈이라고 하고 우리는 봄날의 꿈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유는 같을 겁니다. 짧다는 것이죠. 좋은 시절은 다 짧습니다. 여름밤도 봄날도 짧죠. 화류춘몽은 일제강점기의 가수 이화자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스 트롯이라는 방송에서 일약 스타가 된 가수도 부르더군요. 화류라는 말에 속사정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화류, 꽃화, 버들류, 꽃도 피고 버들가지도 푸르러지는 봄날의 꿈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게 비록 사라져버린 꿈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36번째 이야기, 화류춘몽,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가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우연히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음복동의 자전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고 음복동은 조선과 일본을 통틀어 가장 빠른 자전거 선수였죠. 그들은 식민지 백성들의 자랑이고 우상이었습니다. 일제치하의 고단한 삶의 울분을 이 노래로 남아 풀었겠죠. 노래는 이어집니다.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나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 되었네. 여기서 앞부분의 가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죠?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창남, 음복동 노래를 부르다가 외놈 순사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달려오면 능청스럽게 사랑 노래 이별 타령으로 바꾸어 부른 게 아닐까요? 사실 이 노래는 구전으로만 전해오고 있고 악보를 찾지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가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뮤지컬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형제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주크박스 뮤지컬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주크박스란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나오는 기계죠. 그래서 새 노래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곡들을 뮤지컬 넘버로 사용하는 게 주크박스 뮤지컬이죠. 아바의 노래로 만든 맘마미아, 김광석의 노래들로 만든 그날들 같은 것들이죠. 아무튼 형제의 나라라는 그 뮤지컬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들로 만드느라 자연히 그 시절의 노래들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 민중들이 부르던 가요에는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재즈풍의 서양 노래들을 번안한 것입니다. 그 시절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을 떨치던 최승희가 부른 이태리 정원이라든가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 미치의 도나우 강의 잔물결을 번안해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 부른 사의 찬미가 대표적인 곡들이죠. 신민요라는 노래들도 유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주 부르는 노들강변이나 봄이 왔네 봄이와 수처녀의 가슴에도로 시작되는 처녀총각도 그 시절에 나온 신민요들이었습니다. 마녀라는 노래들도 유행했습니다. 익살과 해학을 담은 이 노래들이 사랑을 받은 것은 고달픈 시대를 살아야 했던 민중들에게도 위로의 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오빠는 풍각쟁이야 라든가 왕서방 연서, 빈대떡 신사를 거쳐
마녀의 전통은 70년대 하춘화의 잘했군 잘했어로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트로트라고 부르는 창작가요입니다. 황성예터, 번지 없는 주막, 나그네 서름, 타향살이, 목포의 눈물 등 우리가 지금도 즐겨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이화자의 화류, 춘몽도 그 노래들에 속하죠. 꽃다운 이팔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랍니다. 연주와 분을 발라 다듬는 얼굴에 청춘이 바스러진 낙화 신세. 화류란 노류 장화에서 온 말이죠. 길가의 버드나무 가지나 담장 위의 꽃은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것이니 기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자의 노래 화류 춘몽도 나이 든 기생이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넋두리 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양연화, 누구에게나 꽃다운 좋았던 시절은 있고 모연초초, 저녁 연기와 가을 풀처럼 시들어가는 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에서든 오늘이 남아있는 날들의 최고의 화양연화라는 것입니다. 1935년 어느 날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유명했던 가수 김정부의 형 김용환이 인천 부평의 한 막걸리집에 노래를 기막히게 부르는 기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음반 제작자였던 그가 물어 찾아간 그 막걸리집에서 만난 게 18살의 작부 이화자였습니다. 그녀가 권본 출신의 기생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시절 여자 가수들은 기생 출신들이 많았죠. 고려 때부터 예악과 춤을 가르치는 교방이라는 기생학교가 있었지만 일제하에서는 기생들의 조합인 권번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권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13살에 이른바 니나노 집에 팔려와 밑바닥 인생을 살던 이화자는 그렇게 등장해 가거라 초립동, 목당강 편지, 화류 춘몽을 부르며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자면 시크한 매력을 지녔던 이화자는 돈과 명성을 얻지만 술과 아편과 숱한 남자들을 전전하며 피폐한 생활을 하다 3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패럴럴 티어리,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죠.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희한하게 닮아있는 사례들을 말합니다. 특히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 이론이 유명하죠. 삼류 가수에게서 태어나 장려촌에 버려진 샹송의 전설 에디트 피아프도 거리를 떠돌던 거지 소녀였습니다. 태어난 해와 데뷔와 숱한 남자들과의 연문과 술과 마약, 쓸쓸한 죽음 등 판박이의 삶을 살았건만 에디트 피아프는 영원한 프랑스 연인으로 숭배되고 있건만 암울한 시대에 이 땅에서 태어난 죄였을까요? 우리 모두는 까맣게 그녀 이화자를 잊었습니다. 지난주 창밖에 목련이 환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기가 막히게 화창한 봄날인데도 밖에 나가지 않고 서재를 뒤져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두꺼운 그 책 2권을 앉았다가 누웠다가 하면서 이틀에 걸쳐 다시 읽었습니다. 100년의 고독으로 잘 알려진 콜롬비아의 노벨상 수상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그 소설은 콜레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콜레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던 시대의 낭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의 남자는 17살에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53년 7개월 11일 만에 할머니가 다 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랑도 그럴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은 걸 바꾸어 놓더라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다시 찾아 읽게 해준 것이 코로나 시대가 내게 베푼 유일한 호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왕의 일제강점기에 우리 가요 얘기가 나왔으니 그 시절 노래 하나 들으며 끝을 맺을까 합니다. 거미줄로 하늘이를 앓고 검은 고에 오르니 130,000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박찬욱의 영화 아가씨에서 숙희, 김태리가 천연덕스러우면서도 처량하게 부르던 노래죠. 이경설의 세기말의 노래입니다. 그 시절에 어떻게 가사며 곡이며 이렇게 매력적인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비극 연기의 여왕으로 불리던 이경설은 이 노래를 부르고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폐병으로 죽어갑니다. 노랫말처럼 이 암울한 코로나의 시대가 언제나 밝아지려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세기말의 노래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거미줄로 한머리를 얼고 검은 고에 오르는 10,000 푸른 궁상 아래 그든지 만나여라. 시들 봐라 검은 고야 내 사랑 검은 거 가다로운 이 거리가 언제나 밝아지려 하는가. 가랑잎에 동남풍을 씌워 술렁술렁 떠나요.